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당좌자산 대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출제 유형 3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매출 첫 충남 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제시가 안 될 경우, 지문에 안 나올 경우 합계잔액 치산표에서 조회하여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일자로 이렇게 푸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합계잔액 치산표 3월 1일에서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고 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문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을 경우 전액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손 관련된 비용은 대손 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차변에 대손 상각비 5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되겠고요.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충남 상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월 2일 주식회사 수민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50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45만 원이다. 대손 관련되어 있는 회계처리 문제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서 먼저 대손 충당금 잔액을 처리한 후 그 잔액이 부족할 경우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45만 원밖에 없으므로 5만 원은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요.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므로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써서 들어가는데요. 대손 충당금은 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9번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매출처 주식회사 대여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3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자, 이 말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현재 대손으로 발생되어 있는 그 금액보다 같거나 크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액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따라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3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3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을 좀 더 빨리 입력하고 싶으신 분은 해당되는 채권 번호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의 코드 번호가 108번이므로 109번이 해당되는 대손 충당금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채권의 그 다음 번호가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주식회사의 부도로 단기대여금 5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단,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은 없다. 대손 충당금이 없으므로 전액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단기대여금은 이제 기타 채권에 속하는 것이고요.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할 경우 기타의 대손 상각비, 즉 영업의 비용에 있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영업의 비용에 속합니다. 50만원. 대변에 단기대여금 이렇게 되고요. 홍보 주식회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경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50만원을 전액 회수하여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정기에 대손 처리된 대손금이 해소가 되면, 단기 해소가 되면 그 금액을 대손충당금 계정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전입이 돼야 되고요. 전입된 대손충당금 그 잔액은 회계연도 중에 대손이 발생하면 사용하고, 기말에 그 잔액을 가지고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추가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기에 대손 처리된 금액 단기 해소할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채권의 대손 충당금에 전입한다. 이기적인 데 있는 내용 동력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50만원.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109번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시 기말 매출채권 가로 열고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은 1억 원이며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 30만 원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결산시에 합니다. 설정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결산시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추정률 빼기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입니다. 따라서 이걸 기억하셔서 계산해서 이제 푸는 것이고요. 지문에 지금 채권의 잔액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시험 보실 때는 이 잔액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제시가 된다면 그대로 푸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제시가 안 될 경우 회계 1급 시험을 볼 경우에는 해당되는 대손 관련된 충당금 설정은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회계 처리하는 기법으로 자동으로 회계 처리하는 기법으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자료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회계 처리되는데 그런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택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회계 처리는 우리가 지금 배운 방식대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 차변, 대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결산 분계에서 자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자동 결산 분계죠. 일반 전표 입력에다 직접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는 이제 수동 결산 분계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학습한 대로 직접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를 하고자 한다면 합계자력 기산표에 가가지고요, 해당되는 12월 31일 치고 지문에 지금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시험 볼 때는 이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계자력 시산표 12월 31일에 가서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을 보시고 차변에 있습니다. 지금은 지문하고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대로 이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 그 다음에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문대로 푸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문이 안 나오면 찾기 전에 계산표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금액을 계산하는 이 과정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이라고 치시고요. 상단에 F8 대손상각 버튼을 누르면 대손충당금 설정할 대손율이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퍼센트가 시험에서 나오는 그 퍼센트가 일치한지 확인하고, 만약 일치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할 채권이 쭉 나오는데,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그 채권 전부 다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고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설정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페이스바 엔터를 쳐서 지워버리시고요. 설정할 금액만 놓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은 지문하고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상매출금 잔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이 일치가 안 된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죠. 얘 누르고 결산 반영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에 F3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일반 전표 입력에 대손충당금 설정 붕괴를 차변과 대변으로 해서 입력한 거하고 같은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결산 문제를 푸실 때 실무시에 또 그리고 기출 문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후자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이용해서 결산 자동 붕괴를 하시게 된다면 장부조회를 할 필요가 없고 계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직접 수동 붕괴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치고 지문에 제시된 금액 그대로 가져다가 회계 처리하는 것이므로 1억의 1% 먼저 합니다. 100만원 나옵니다. 빼기 30만원. 결국에 보충할 금액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된 채권이 외상매출금이므로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요. 실제 대손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는 것이므로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받으럼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받으럼의 기말 잔액은 1억 원이며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 160만 원이 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할 것. 자, 받으럼의 잔액의 1%를 하시면은 100만 원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만들면 되는데 160이 있죠. 따라서 60만 원은 환입을 해야 됩니다. 환입을 위해서 차변에 받으럼의 대손충당금 111번입니다. 60만 원 쓰시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대손충당금 환입을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851번하고 908번이 있고요. 851번은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채권일 때 사용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받으럼이므로 매출채권입니다. 나머지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908번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됩니다. 얘네들 계정은 이제 대변에 쓰셔야 되고요. 첫 번째 851번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에서 차감한 것이므로 대변에 써야 되는 것이고요. 908번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 대변에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이므로 851번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일반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참고하시고요. 자, 중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취득 시 발생되는 그 비용은요, 재고자산 처리합니다. 상품 원재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매입 후 혹시 반품, 애누리 할인할 경우 반품하고 애누리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할인은 매입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두 개 계정 과목은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가 기입합니다. 재고자산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되는 재고자산 금액은 원가로 처리가 돼야 되므로 이와 관련해서 해당 재고자산의 적요란에 8번 타계정 대체액으로 입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고자산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재고자산 금액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매출원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매출원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하실 때 적요란에 8번을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부상 수장보다 실제 수장이 부족한 경우, 그 원인이 비정상적인 경우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은요,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대상으로 매입 후 반품 애누리 할인하는 거,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두시고요.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봐주시고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원재료 20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운임 30만원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운임은 원재료에 포함시켜야 되므로 차변의 원재료 230만원,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나오고 있으므로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출금 153번 원재료 2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 출금 전표 사용이 불편하시면 말씀드렸듯이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되니까 이 거래를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통관수수료 1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통관수수료는 재고자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자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문에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출금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출금으로 입력했으므로 그대로 엔터 치시고요. 계정 과목도 같으니까 엔터 칩니다. 금액 하변란에 16만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주식회사 일신산업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불량으로 인하여 상환할 외상매입금 3,080만원 중 80만원을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외상매입금을 상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쓰셔야 되겠습니다. 부채 감소 의무로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러니까 대변에 80만원 할인받은 거는 원재료 불량으로 인해서 할인받은 것이므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해당되는 원재료에서 차감이 돼야 되므로 자산의 감소 자리 대변에다 기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당좌수표 발행한 만큼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므로 자산의 감소 대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넣어야 되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이므로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일신산업 3,080만원. 대배원의 계정과목 이름이 불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애누리거든요. 애누리의 계정과목 프로그램 이름 매입, 환출 및 애누리입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계정이 여러 개 있는데 해당되는 재고자산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조로의 불량으로 인했다라고 했으니까 154번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80 대변의 당재예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입처 주식회사 유담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월 말 잔액 800만원에 대하여 2% 할인을 받고 잔액은 방자수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2% 할인은 매입 할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외상매입금 800만원 상환하는 그런 거래이므로 차변의 외상매입금 유담이라고 쳐서 유담상사를 거래처라는 데 넣으시고요.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넣으셔야 됩니다. 800만원. 자, 대변의 매입 할인인데 앞에서 그 본대로 즉 3번 문제처럼 참고를 잘 보셔가지고 해당되는 재고자산에 맞춘 할인을 선택하셔야지 해당되는 재고자산 차감됩니다. 상품에 할인받은 금액이므로 148번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148번을 선택해야지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에서 차감됩니다.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에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 2%는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계산기 지참이고요. 계산기는 일반용 계산기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만원이죠. 그 다음에 당자액, 자동으로 잔액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12월 말 실지 재고 조사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꾸고 입력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중 제품의 장부상 재고는 4,200만원이나 실제는 4천만원이다. 200만원이 지금 긴 거죠. 차액 200만원은 제품 운반 도중에 파손된 것으로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그래서 원가성이 없다는 말은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를 잘했으면 발생되지 않는 파손이었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감모가, 이게 이제 감모인데요. 이러한 감모가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감모다. 즉 아무리 운반을 잘해도 파손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감모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원가로 처리하죠.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가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매출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원가성이 없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계정과목 이름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200만원, 대변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인 제품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품이 재고자산이고 원래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운반 도중에 파손돼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되고 있죠. 자, 이거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결안에 8번을 넣어서 차계정으로 대체액이 표시되게 해야 됩니다.
적요란에 8번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4홀로 다시 가서요. 4월 6일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원재료로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과일류 일부를 원가 50만원짜리 생산직 사원의 야근 간식으로 제공했다. 자, 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으므로 타개정 대체에 해당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직 사원의 야근 간식이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써야 될 이름은 공유생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생비 이렇게 들어가고요. 공유생비 제조원가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제조원가. 그래서 511번 50만원 대변의 원재료 적요란에 8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원재료는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아야 되므로 타개정으로 대책 원가 명세서 반영분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요 8번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4월 7일 생산된 제품 원가는 500이고 시가는 8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군 임원금품으로 전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팔면 850 받는 거고 제품의 원가는 500만원 들여서 만든 거다 이거죠. 장부 금액이 500이고 시가는 850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팔았다면 850만원을 제품 매출로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타개정 대체 거래가 되겠습니다. 타개정 대체라는 말은 재고자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본래 목적은 팔아야 되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국군 임원금품, 즉 기부금으로 제공을 했으므로 해당되는 이 거래는 해당되는 재고자산의 타개정 대체라고 표시를 해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는 차변에 기부금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요. 회사 창고에 있는 장부가 500만원짜리를 가져다가 기부한 거죠. 이 500만원짜리 제품을 그대로 빼면 됩니다. 500이라고 쓰셔야 되고 대변의 제품이라고 넣고 타개정 대체에 들어갑니다. 타개정 대체에 들어가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원가로 처리됩니다. 왜 원가로 처리가 되냐면 회사 장부에 있는 그 재고자산을 장부에 있는 그 재고자산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장부에 있는 그 금액만 그대로 없애시면 되기 때문에 원가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개정 대체 회계 처리는 원가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금액이 2개 나올 때 원가로 처리됩니다. 금액이 하나만 나오면 다 원가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원가라고 굳이 써주지 않아도. 그래서 8번 문제 보시죠. 4월 8일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300만원짜리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다. 이 300만원짜리 원가 300만원짜리 상품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상품이 팔려야 되는데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버렸죠.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거는 재손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재손실 대변의 상품이고 적요 8번 타개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이 되게 해야 됩니다.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네요. 만약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추후에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료를 받았다 그러면 보험료를 받게 되는 그날에 보험금식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미국 A4 상사의 원재료 물품 대금 100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며
해당 물품은 선적되어 운송 중에 있다. 자, 이 분계를 하실 때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하시면 오답입니다. 차변의 원재료를 쓰시려면 해당된 물품이 도착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도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운송 중에 있고요.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이 당사의 물건이다 라고 그런다면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가 물건을 매입하고 있을 경우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물건은 당사의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착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착이 될 때까지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미착품은 재고자산 개정 과목 중에 한 가지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매입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미착품 10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정 과목 코드 안에 미착이라고 써갖고 미착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0일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에서 당사는 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300장을 시중에 판매하고 현금 300만원을 획득하였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선수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상품권 발행 당시에 물건은 인도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은 아직까지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고요. 상품권 회수하게 될 때 물건이 인도되므로 그때 매출 처리하고 재고자산에서 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 발행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했을 때는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해당되는 상품권을 회수하게 될 경우 재고자산은 우리 회사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 빼고요. 수익 처리합니다. 그래서 선수금 처리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이고요. 차변의 현금, 대변 선수금이라면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르죠. 그래서 입금, 선수금, 거래처를 입력할 수 없어요. 거래처가 안 나와 있으므로. 그래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